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어도 이번 주 일요일 토론 전에 정리해서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는 문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탈당을 요구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의 몫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사이 아마 이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대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R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절연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봤더니 46대 46 동수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46대 46. 이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풀어야 할까? 저렇게 풀어야 할까? 명확하게 한쪽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에 맡기겠다. 또 윤 전 대통령도 김 후보가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읽고 여론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아예 5대5로 여론이 지지층에서 갈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정치의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의 절연, 탈당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요. 6월 3일 투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 갖고 싸우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얻는 게 없습니다. 잃는 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맺고 끊고 딱 간다면 그렇다면 잃는 게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층에게는 사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정치인데 지금 반반으로 쪼개져 있는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바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언론사들이 여기저기 취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들이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TV조선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죠. 지난 11일 김문수 후보와의 통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승리가 곧 을이고 그게 바로 신이다.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거취를 포함한 모든 걸 후보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들으면 그래, 후보가 빨리 결정해서 알겠습니다. 자, 선거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성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본인 자진 탈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상 저런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의지로 탈당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출당, 제명 내지는 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진의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저게 과연 지금 선거 전략에서 어떤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됐다시피 김문수 후보 자체는
그 탈당 문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대위원장은 나와가지고 빨리 탈당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게 네. 결국에는 화전양면 전술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냐?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으로 봤을 때 진보층은 저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갑자기 국민의힘의 지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선거 전략으로 딱히 의미가 없고 중도층에서도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이나 후보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아직도 저기는 계엄과 탄핵 문제에 묶여 있구나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기서 출당 조치 내지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갑자기 중도층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바뀌었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택할까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끝낸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민주당이 있어요. 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되죠? 전혀 소구력이 없는 이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층 같은 경우에도 방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듯이 정확하게 반반 정도 걸리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기서 어떤 출당 조치가 나온다면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측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시키냐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뭐 소위 친한계로 분류되는 탄핵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출당을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도와주자라고 할까요?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네.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걸 정리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단합되고 절대로 규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만약에 저런 걸 하고 싶었다면 국민의힘이 이미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끝내야 될 쟁점이었는데 저런 문제를 계속 던지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저런 형소법 개정을 하고 뭐 탄핵 국면에서 저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이슈가 계속돼서 부각되다 보면 결국에는 보수 전체를 심판하자는 여론만 강하게 돼요. 그래서 저런 전략이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할 거면 좀 쟁점 정리를 빨리 끝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최종 낙점받고 나서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후보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탈당은 안 된다고 말렸다. 지금 당을 나가시면 선거는 완전히 안 된다.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통화는 맞지만 탈당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가요. 여러 가지 뭐 이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후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마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바로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아마 저 복수의 관계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미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요. 탈당 자체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 자체가 왜 이루어지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에 선포하고 탄핵당하고 하면서 보수층이 거의 보수가 괴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탈당은 당연한 거예요. 이전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한두를 제외하고는 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지지도가 낮으면 대선 때 다 탈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대선이 이렇게 되고 왜 지지도가 안 나주고 보수층이 망하는 걸 윤 대통령이 왜 모르고 있는지 아마 보는 또 착각할 수 있죠. 아, 내가 탈당을 하면 표가 달아나기 때문에 대선이 어려워진다? 그건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선 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환상에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벗어나야 하고 지금 본인이 직접 자진 탈당하는 거하고 또 요구해서 탈당하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자진 탈당하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좀 핑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후보가 탈당하라면 탈당하겠다. 그럼 후보가 탈당하지 말라면 탈당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자진 탈당해서 부담을 덜어줘야죠. 네. 자기를 인해서 엄청난 지금 보수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네. 아직도 국민의힘의 어떤 발목을 잡고 하는 저런 행동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 봅니다. 자, 지금 오늘 조선일보 신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탈당했던 세계일보, 오늘 조선일보에도 저런 관련 내용이 실리긴 했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탈당했던 사례들을 쭉 얘기하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18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털고 나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대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시점으로 당장 오늘 해야 한다. 이런 시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오늘로써 이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되어서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다면 출당 조치도 가능하다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